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참석에 이어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미 과정에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명백한 WTO 협정과 한미 자유무역 협정 위반임을 미국 측에 알리고 한국 전기차에 가하는 보조금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IRA에 따라 한국에서 수출하는 전기차는 우리 돈으로 약 1,000만 원 정도의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수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반면 한국에 판매되는 테슬라 전기차는 여전히 보조금 지급 대상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한국에서 판매된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산 전기차는 총 36,478대로 2,343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갔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 전기차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테슬라와 같은 미국 전기차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교도 안보도 일방통행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호구가 아닙니다. 만약 미국이 올해 중으로 한국 차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한국도 국내 전기차 보조금 지원 규정을 개정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겠다는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미국 측과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여당이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국내 사업장 아리백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2020년에 삼성은 미국과 중국 반도체 사업장 등 해외 사업장은 이미 아리백을 달성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보면 국내 사업장 아리백 선언이 다소 늦긴 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갖는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봤을 때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기업 중에 현재 아리백에 가입한 업체는 총 22개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참여로 국내 아리백 기업은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총량이 너무도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에너지의 7% 수준으로 OECD 국가 중에 꼴찌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목표를 3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만 이마저도 윤석열 정부는 2030년 목표치를 21.5%로 낮추겠다고 하고 한전 발전 자회사들은 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 RPS라고 합니다. 이 비율도 낮추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와는 정반대로 대만 정부는 삼성전자의 라이벌 업체인 TSMC의 아리백 달성을 위해 해상풍력발전소에서 가져오는 송전 요금의 90%를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삼성전자가 아리백을 선언하겠다고 하는 날 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예산 3,161억 원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아리백 캠페인을 총괄하는 샘 키민스 클라이밋 그룹 대표는 며칠 전 한 언론에 직접 사안을 보내서 한국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축소하면 한국 기업이 수조 원대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리백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5년간 원전에 올인하느라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지 않는다면 삼성전자는 물론 국내 주요 수출 기업들은 아리백 달성이 불가능해지고 그만큼 한국 경제는 경제적 대가를 치러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홀로 원전 채광국을 외치고 있을 때 전 세계는 재생에너지가 정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아리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재생에너지가 국가 경쟁력이 되고 있는 시대임을 감안하여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는 에너지 정책을 재고하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